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1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이제 비트코인의 불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일까? 거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전망을 해놓은 분석가의 분석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내용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테더 10억 달러 예치 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강세 전환의 신호일까 아니면 약세 신호일까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보안 모두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블록체인 웹브라우저 두 가지 코인도 주는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빗썸 코리아 최대 주주 빗썸 홀딩스 351억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이오민 카본 카운티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전망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지금 이제 불장은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기간들 그리고 전환 시점의 시그널이 도대체 언제일까를 이제 알아보는 전망이 있는데요. 트레이딩샷이 지금 이제 전망을 하는 바는 과거에 이제 하락세와 그리고 상승세를 돌았었던 그 패턴을 이제 가져와서 그 기간과 그리고 상승 패턴의 전환 시점을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1이 이제 과거에 2018년도 하락세가 있을 때 저점을 찍었을 때 그 순간과 그리고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 패턴이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이클에서 이제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하락세가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 하락 기간이 364일 정도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세를 봤을 때 최근에 찍었던 그 4,200달러 이하 선의 이제 저점이라고 보면 그 저점이 나왔다는 기준으로 사이클 2의 지금 기간은 저점까지의 기간은 259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점이 딱 찍힌 게 공교롭게도 300주 이동평균선에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바닥을 찍고 다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언제 이제 강세로 돌아서느냐라고 봤을 때 이 저점을 뚫고 올라갔던 2018년에서 2019년도 그 패턴을 가져와서 그때 이제 저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뚫으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도출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있죠. 지금 위쪽에 위치해 있고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중간 정도 와 있는데요. 이 기간이 과거에는 5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기간까지가 바닥에서 지금 13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똑같이 이제 잡는 게 아니고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그 기간 비율을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364일이고 여기 259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70% 정도, 사이클 1의 70% 정도의 기간 동안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자, 이 기간도 이 기간의 70% 정도, 5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기간까지 바닥에서 그 기간도 70% 정도를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91일 정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 시점이 되기까지는 91일 정도가 걸릴 것이고, 그러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죠. 5월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제 그 기간이 올 것이다. 아직 한 달 정도가 이제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석은 이 LMACD인데요. 이 LMACD도 이제 블리시 크로스와 이제 베어리시 크로스 두 가지 패턴들이 나오는데, 이 선이 이제 교차하는 이 순간이죠. 보통은 베어리시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에는 이제 약세 전환이고, 이렇게 블리시 크로스는 이제 강세 전환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2019년도 초에 그 블리시 크로스가 이제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이제 블리시, 베어리시가 이제 교차하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블리시로 돌아서는 흐름이 이제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처럼. 그래서 그때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트레이딩샷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이 전환 시점이 딱 도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환이 왔을 때 과연 가격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보실 부분이고요. 이것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셔브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락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운로드 채널로 해서 이 계속 이 채널 안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현재 6,790달러 선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왔는데, 여기에 이제 현재 지지선 6,750달러 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6,400달러 선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테더, 이 바이낸스 세계 최대 이제 거래소 중에 하나이죠. 이 바이낸스에서 이 USDT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 달러가 지금 10억 달러가 예치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테더의 USDT 스테이블 코인은 이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산의 채택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래픽도 덩달아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현상은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신호로 간주가 됐고, 현재 바이낸스가 보유한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스파르탄 그룹의 연구 책임자 제이슨 최 같은 경우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바이낸스에 10억 달러 상당의 테더가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바이낸스, USD, USD 코인, 이 팍소스 달러 등 다른 플랫폼이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해당 지표는 2월 중순에 암호화폐 급락과 함께 발생했으며, 기존보다 1000% 상승한 수치로 이 바이낸스의 테더 양이 증가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전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테더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한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지난 몇 주 동안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암호화폐가 가치 상승을 겪었고, 이는 전체 암호화폐 가치에 급격한 상승세를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를 포함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80억 달러를 넘었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 4.2%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매수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 시점이 되면 빠른 매수세가 붙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매수세의 대기 자금일까에 대한 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이 관련된 다른 신호를 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계속 이
비트코인이 계속 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로 빼냐면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파는 형식이 아니고 이 비트코인 자체가 거래소에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말하는데, 잠재적으로 지금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나오는 이 지표가 말하는 거, 이 해석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 투자자들은 이 장기적인 홀딩,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들고 가겠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들고 갈 마음으로 지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고 있는 곳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제 테더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임시적으로 이제 테더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비트코인에서 매도를 하면 보통 이제 테더로 매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빠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기 상태, 그리고 암호화폐를 투자하기 전의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금을 이제 빼기 위한 전 단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기대를 하고,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이 흐름에 이제 매수 매도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그 거래를 중단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겠다라는 그 유저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도, 보안 모두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블록체인 웹브라우저인데요. 이 블록체인 친화적인 브라우저로 주목받는 오페라와 이 브레이브라는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기사입니다. 이 블록체인 친화적인 두 웹브라우저의 행보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오페라는 최근 블록체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탈중앙화 브라우저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웹브라우저 신흥 강자 브레이브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신규 사용자 100만 명을 모으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의 취향에 따라 쾌적한 인터넷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블록체인 브라우저 두 개의 특징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오페라, 이 블록체인 친화적인 메이저 브라우저라고 보고 있는데, 이 차세대 브라우저를 얘기할 때 이제 늘 등장하는 단어가 웹 3.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부터 2.0, 지금 3.0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처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유저는 이제 신문을 보듯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 정보를 받아들였죠. 그게 이제 웹 1.0 세대이고요.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IT 제국을 이제 설립하기도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웹 2.0입니다. 그리고 웹 3.0은 일종의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탈중앙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저가 스스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중앙화된 기업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이 잘 맞는데, 오페라는 이 브라우저 플랫폼 중에서 이 탈중앙화 가치를 빠르게 받아들인 편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95년에 처음 개발돼서 3억 3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지난 2017년 모바일 웹브라우저 중 최초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를 했습니다. 오페라는 이 최근 안드로이드 버전 모바일 앱에 분산형 파일 시스템 프로토콜을 도입을 했고,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때 자료를 다운받거나 보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하나의 약속을 따라야 하는데, 이때 대부분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중앙 서버가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IPFS는 HTTP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토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중앙 서버 없이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진 유저끼리 연결돼서 파일을 관리하는 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 유토렌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이 IPFS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웹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웹 서버가 먹통이 되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없었죠. 반면에 IPFS는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끼리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인 데이터 파일 보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저 입장에서 다운로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최적화된 도메인을 제공하는데요. 이 분산화된 웹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 오페라가 이 새로운 도메인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이제 기업용 도메인 주소를 적을 때 이 .com을 붙이는데, 이 오페라도 이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crypto 도메인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crypto 도메인은 URL 주소 자체만으로 암호화폐 지갑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고, 보통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사람이 인식하기 어려운 난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crypto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에 이 디센터 .crypto 형식으로 이 URL을 만들면 해당 주소로 암호화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향후 암호화폐 결제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이 같은 이제 크립토 도메인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새로운 방식이죠. 지금 암호화폐가 이렇게 편리하게 이제 전송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그 어려운 난수로 구성된 진짜 읽기도 힘든 그 주소보다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도메인 형식으로 주소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광고 차단하면서 이제 속도를 높이는 이 브레이브라는 그 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이 신흥 강자 브레이브는 광고를 차단해주는 이 브라우저입니다. 유튜브 영상 광고뿐 아니라 이 인터넷에서 뉴스를 볼 때 독자를 괴롭히는 이 파급 광고를 모두 차단해줍니다. 브레이브는 또한 유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이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상품을 검색할 때 일정 시간 서핑을 다니면 이 쿠키라는 데이터 기록용의 임시 파일이 남습니다. 일종의 이제 발자국처럼 남는 건데, 브레이브는 이러한 쿠키 저장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보다 이 가벼운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니까 광고를 줄이고 광고를 안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이브 자체도 이 크롬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크롬도 원래 빠르죠, 훨씬. 근데 그 속도가 이제 훨씬 더 빨라지게 된 거죠. 이 광고를 차단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브레이브에서 주장하기로는 지금 다른 이제 엔진 검색 그 브라우저보다 최대 6배까지 빠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체 암호화폐로 이 토큰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 광고를 보지 않는, 기본적으로 그 유저가 보고 싶지 않은 광고들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만약 유저가 광고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제 주는 겁니다. 이 자체 토큰이 이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리워드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이 광고를 볼 때마다 그 브레이브 유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BAT를 주는 형식인데, 이게 이제 그 광고 수입이 좀 많으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입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이제 3개월 정도 사용한 기자가 광고 보상금으로 지금 받은 게 4.5 BAT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넘지 않는 정도라고 하는데, 뭐
뭐 작게라도 보상이 들어온다는 부분을 의미 있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저한테 이제 뭐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는 좀 안타까운 금액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광고가 늘어난다면 보상도 함께 늘어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빗썸 코리아에서 351억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좀 어려워하고 중소거래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빗썸에서는 이제 그 빗썸 홀딩스가 이 공시를 했고요. 빗썸 코리아의 이제 대주주죠. 지분법 이익 35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빗썸 홀딩스의 영업 수익으로 이제 잡혔다고 하는데 빗썸 운영사 빗썸 코리아는 지난해 1,446억 원의 매출과 272억 9,5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빗썸 홀딩스는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로 지분 74.1%를 보유하고 있고 이 빗썸 홀딩스 외에도 BT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CI 제1호 2018 사모투자 합작회사 뭐 BT1 뭐 이런 회사들이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래도 이 빗썸은 흑자를 좀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빗썸 홀딩스도 이제 가져가는 지분법 이익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아이오밍주 카본 카운티가 이 메디츠 랜드 거버넌스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기 시스템과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MLG는 이를 위해서 카본 카운티와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메디츠 랜드 거버넌스는 이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 오버스톡의 자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본 카운티는 MLG의 기존 보존 플랫폼을 사용해서 모기지, 하자담보증서, 토지 권리증을 저장하고 토지 소유권의 유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MLG는 2018년 말 아이오밍주의 티튼 카운티와도 이제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MLG는 블록체인이 이 같은 기록을 저장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확인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까지도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지 등기 이제 정보 플랫폼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토지 권리증 등기 관리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이게 투명하게 관리된다기보다 조금 이제 문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느릴 수 있고 그걸 확인하는 것 절차도 이제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많은 이제 부동산 자산에서 많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도 아마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